안녕하세요. ATC 자격증 프로젝트 따라하기 손미나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원에 관련된 기초 예제 따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 예제를 봤을 때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스케일 값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원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 값이 2분의 1인 경우에 우리 저번 시간에 작업 영역 설정하는 방법 설명 들었으면 곱하기 2분의 1이면 2씩 297에 210인 값에 2씩 곱해서 작업 영역을 설정하는 부분 잡아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잡을 때는 잡고 나서는 모델 레이어를 반드시 선택해서 그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안 들으셨으면 다시 리미트 설정과 레이어 만드는 방법을 듣고 그려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조상법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그릴지를 한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가 탑뷰, 프론트뷰, 라이트뷰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험과 그대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탑뷰를 보니까 가로 사이즈가 안 나와 있죠. 가로 사이즈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프론트 뷰에 가로 사이즈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총 삼각조상법의 사이즈가 다 모든 시점에 따라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탑뷰에 가로가 안 나와 있지만 프론트에 몇으로 나와 있죠? 114라고 나와 있죠. 114. 그 다음 프론트 뷰의 높이가 142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와 같을까요? 그렇죠. 라이트 뷰의 높이와 같겠죠. 그 다음 라이트 뷰의 가로 사이즈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가로는 어딜 보면 될까요? 그렇죠. 탑 뷰의 높이. 라이트 뷰라는 거는 이 탑 뷰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본 모습이 되니까 가로 102 값이 라이트의 가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서 그리면 되는데요. 우리가 작도를 할 때 치수선을 먼저 아는 부분부터 찾아서 그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작업 영역과 레이어를 만들어 놓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레이어의 모델, 레이어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수선이 먼저 가로가 114와 높이가 142인 프론트 뷰의 외곽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곽의 사각형 라인인 명령어 REC 엔터. 그 다음 시작점은 우리가 기준점이 되는 점을 임의의 점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제 다른 구석점을 찍으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시작한 점을 절대좌표로 찍었고 이 점으로부터 내가 사각형을 그리겠다. 그러면 골뱅이를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골뱅이 114,142라고 입력을 해주면 시작한 점을 0,0으로 인식을 해서 가로 114에 높이가 142인 사각형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 우측면도는 가로 사이즈가 어딜 보면 됐죠? 가로 사이즈가 그죠? 탑의 높이를 보면 됐죠. 그래서 REC 엔터. 우리가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이요. 여기 끝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렇게 연장선이 나오는데요. 이 연장선은 그 하단에 보시면 추적선인 F11 기능 키를 키면 나옵니다. 안 나오게 되면 F11 기능 키를 킨 다음에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장됐을 때 이 시점에서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102,142 142 엔터 하게 되면 라이트의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지금 프론트와 라이트 뷰를 그렸기 때문에 탑 뷰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 엔터. 이 끝점에 마우스를 갖다 댄 상태에서 클릭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를 끝점에 갖다 놓고
그대로 움직이면 이렇게 연장선이 나오죠. 여기에서 클릭.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랑 같겠죠. 그다음 골뱅이 가로가 114, 프론트의 가로와 같겠죠. 높이는 나와 있으니까 102. 엔터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탑뷰와 프론트뷰, 라이트뷰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가지고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분해하는 명령어는 explode, 단축키는 X입니다. X 엔터 한 다음에 우리가 빠르게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여서 왼쪽 버튼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엔터 하게 되면 아까 렉탱글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져 있던 사각형들이 이렇게 분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치수선이 나와 있는 것부터 그리기로 했기 때문에 자, 프론트 뷰에 바닥에서부터 여기 높이까지 거리인 42만큼 옵셋 간격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명령어 뭐죠? 5죠? 5 엔터. 자, 간격을 얼마만큼? 42만큼. 엔터 하게 되면 자, 내가 어떤 객체, 하단에 있는 객체를 위로, 마우스를 위로 방향으로 갖고 가서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을 할 때 오스냅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요. 너무 가깝게 잡히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간격이 클 경우엔 상관이 없는데 간격이 촘촘한 경우에 다른 데로 그려지게 되면 선들이 이렇게 겹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감점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우스를 좀 멀리 한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42인 간격이 42인 선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CAD에서 각도 값이 필요한 부분을 그릴 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각도를 뽑을 때는 X라인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XL 엔터 하게 되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을 기준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각도, 우리가 각도를 뽑을겠다. A 엔터. 그 다음 어떤 선을 기준으로 레퍼런스, 참조할 위치를 선택을 할 건데요. 자,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할 거냐면 간격을 보면 우리가 이 하단에서부터 155도가 이렇게 뽑히죠. 그래서 내가 여기 아래를 기준으로 여기가 즉 뭐가 되냐면요. 0도 방향이 되는 겁니다. 0도. CAD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 0도가 여기 X축 있죠. X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잠깐 각도를 아래쪽을 0도로 인식시키는 겁니다. 다시 XL 엔터. 내가 각도를 뽑을 건데 A 엔터. 근데 내가 각도에서 그냥 90도 하게 되면 X축을 기준으로 90도인 선이 그냥 나오겠지만 내가 각도를 계산을 해주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퍼런스 참조하겠다. 어떤 선을 기준으로? 여기 아래 선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각도 값을 뽑을 건데요. CAD는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155도 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인 마이너스 155도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마이너스 155도. 엔터 하게 되면요.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요. 이 선이 어디를 우리가 아까 옵셋한 이 위치 오스냅이 끝점이 잡힐 때 잘못 잡히게 되면 다른 위치가 잡히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끝점이 잡힐 때 클릭 해주시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해제하면 이렇게 각도 값이 155도인 선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교차하는 점의 위치에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미드 포인트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위치들이 잡힐 때 하게 되면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오스냅을 잡을 때요. 여기 끝점, 중심점, 교차점 그 다음 연장선, 우리 아까 연장선 뽑았죠?
이렇게 하는데 접점 이런 거 꺼내놓으면요, 뭐 다른 모든 점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접점 이런 것들 꺼내지 마시고요. 네.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교차점, 그 다음 직교, 나중에 직교도 쓰니까 넷, 이렇게 쓰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뽑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리미리 불필요한 선들은 지워주면서 그려야 나중에 잔여선 없이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불필요한 선이라 하면 이 선 필요 없죠. 이 선 필요 없죠. 그래서 지우는 방법은 일레이즈, 뭐 트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빠르게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여기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남길 거죠. 그래서 필렛 명령어 입력하시고요. F.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레디우스 값이 0으로 되어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R 엔터 하게 되면요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괜히 여기에서 뭐 레디우스 값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감점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혹시 모르니까 또 트림과 노트림이 있는데요. 트림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노트림으로 되어 있으면 이 나머지 애들이 그대로 살아있겠죠. 그래서 트림으로 바꿔준 다음에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죠. 트림 해서 이렇게 필렛 명령어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외곽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선 필요 있을까요? 보면 이 선은 없죠. 그래서 이 선은 필렛으로 지우면 지워질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레이즈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 엔터 한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엔터 해주시면 지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옵셋을 이용을 해서요. 옵셋을 이용을 해서 또 간격을 뽑아 볼 건데요. 자, 옵셋 명령어로 간격이 나와 있는 부분이 라이트 뷰에 간격이 여기에 보시면 12만큼 떨어져 있고 또 16만큼 떨어져 있는 치수대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2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자 프론트 뷰에도 보니까 여기 아래에서 12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옵셋 12 엔터 한 다음에 바닥에서 위만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뀌는데요. 이 사각형이 피크박스라고 해서 객체를 이렇게 잡을 때 바뀌는 모양입니다. 이 박스가 너무 작으면 잡기가 힘드니까요. 제가 옵션, OP 엔터 해서 여기 선택 탭에 보시면요. 이 피크박스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크면 잡기가 또 힘들고요. 너무 작으면 힘드니까 어느 정도 제가 편한 사이즈만큼 좀 적용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뽑은 거는 자, 우리가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90도인 각도선을 또 뽑혀 있는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각도선을 뽑기 위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하는 90도 선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명령어가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X라인이 편하다고 했죠. XL 엔터. 우리가 여기서 각도선을 뽑을 거기 때문에 옵션 중에 앵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90도가 아니라 어디를 이 선을 기준으로 하는 90도죠. 그래서 레퍼런스 어디 이 부분을 찍고요. 90. 그럼 내가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하는 90도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객체 이 90도를 열심히 잘 뽑아놓고 어디에다 위치를 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57이라는 간격이 주어져 있죠. 어디로부터? 여기 모서리로부터. 모서리를 우선 찍어주고요. 옵셋 한 다음에 간격이 57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셋하고 간격이 57인
거리값을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위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바로바로 필요 없는 선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나중에 잔여선 없이 깨끗하게 뽑힐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지웠고, 지금 여기 보면요. 이 중심선으로부터 여기 지름이 63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름이라는 거는 원을 뜻하죠. 여기 원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원이, 서클이 정원이 64짜리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름이 64라는 거는 반지름은 몇이 되겠죠? 반이니까 32가 되겠죠? 그래서 옵셋 32 엔터 해서 중심에서부터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오스냅 할 때 잘못 찍게 되면 여기 선이 한 번, 두 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잔여선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잔여선 남아있는 경우 감점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옵셋 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2인 선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잔여선을 쓸데없는 선들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트림 명령어 쓸 건데요. tr 엔터. 우리가 이 선을 기준으로부터 이 선들을 지울 거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부터 이 선들을 지울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엔터 인식시켜주고 얘네들 이렇게 하나하나 지워도 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한 번에 지워도 됩니다. 해서 이렇게 잔여선들을 지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웠으면요. 보면 여기 중심선은 센터선이 되겠고요. 이 선과 이 선은 은선, 히든선이 되겠죠. 바꾸는 방법은 이 선을 선택하고요. 여기 레이어의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센터 눌러주고 ESC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 선택하고 히든 바꿔주고 ESC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센터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더 삐죽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경우 조금씩 더 늘려도 되지만 저는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줘서 바깥으로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명령어를 줘서 SC 엔터 객체 선택하고 중심 오스냅이 안 잡힌다면 여기 선택해서 중간점 선택하면 이렇게 중심 잡히죠. 선택한 상태에서 1.2 엔터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중심선을 늘리는 방법을 크게 설명드리면 스케일을 입력하는 방법과 랭댐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스케일을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먼저 단축키 SC 엔터 수정하고자 하는 객체 선택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수정하기 때문에 중심선을 선택하고요. 거리값을 1.2 값을 입력하게 되면 그 객체로부터 1.2배만큼 늘어나면서 중심선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랭댐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단축키 LEN 엔터, 옵션의 델타 엔터, 그 다음 늘리고자 하는 거리값 내가 5를 입력을 하게 되면 선택하는 위치에서부터 5만큼 늘어날 것이고 마이너스 5를 입력하게 되면 줄어들겠죠. 여기에서 원하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라이트 뷰를 그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선을 먼저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심선 라인 들어가서 여기 교차점을 쭉 뽑아주고요. 여기 끝은 임의의 점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 구간까지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 중심선의 교차점을 쭉 찍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라이트 뷰의 중심선과 중심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써먹을 거기 때문에 매치 프로퍼티즈로 MA 엔터 클릭해서 얘도 중심선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래서 센터선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선은 뽑았고요.
여기 이 센터선의 끝에 해당하는 이 원의 끝에 해당하는 끝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들어가서 끝점 쭉 뽑아주고요. 끝점. 그러면 이 원을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이 원의 중심이 여기가 보이게 되고 끝과 끝이 여기가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완성을 시켜준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측면도에서 여기 위치는 탑뷰를 보니까 중심으로부터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심에 해당하는 라인을 미드포인트 점을 이제 뽑아줄 건데요. 중간점 라인 들어가서 끝점과 끝점을 이렇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점 또한 MA 엔터에서 얘는 중심선이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미리미리 해주는 게 나중에 실수도 없지만 그릴 때 선의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탑뷰 같은 경우는 탑뷰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로 보여서 간격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앞전에 설명했던 대로 이 원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이 간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원이 사이즈가 지름이 64기 때문에 반지름 값은 32가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뷰도 옵셋해서 간격은 32씩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32씩 해서 이렇게 뽑아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뽑았고요. 중심을 뽑았고 헷갈리니까 자, 매치 프로퍼티스로 여기 끝과 끝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점이 끝과 끝이 되고 또 32씩 뽑아져 있는 점이 끝점이 되겠죠. 이렇게 뽑아준 상태에서 이제 타원을 그리는 방법. 타원 명령어 뭐죠? EL이죠. EL 엔터. 시작점. 여기서 시점 잘 잡으셔야 돼요. 교차점이 잡힐 때 클릭, 끝점,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만나는 이 끝점. 이렇게 만나면요. 이렇게 타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했고 여기에서 불필요한 선을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불필요한 선이라고 하면 이 선 있나요? 없죠. 지워지고 이 선 있나요? 없죠. 이렇게 지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 이제 이따 또 쓸 거긴 한데 헷갈리니까 우선 제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상단과 하단을 뽑았지만 뒤에는 안 보이겠죠. 안 보이지만 우리가 삼각조상법 ATC에서는 뒤에를 은선으로 처리해서 뽑아줍니다. 여기에서 끝에 뒷부분에 해당하는 원의 끝점을 이렇게 뽑아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은 이 정원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몇씩 뽑았죠? 32씩 뽑았죠? 한 번 더 그냥 아까 거 냅두셔도 되고요. 한 번 더 저는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헷갈리니까 선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면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겠죠. 뒤에도 은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은선이 엘립스 타원이 여기 끝과 끝, 중심의 끝과 끝, 그다음 여기가 되겠죠. 만나는 지점 이렇게. 그러면 아래 부분에 타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타원을 봤을 때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 구멍 사이로 윗부분의 타원은 보이겠죠. 근데 하단은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은 은선으로 처리를 해주고 윗부분은 모델선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우리는 타원을 어찌됐든 두 번은 그려야 돼요. 그래서 트림으로요. 트림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절단할 기준이 되는 객체인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 절단할 객체 얘 이렇게 하면 지워졌죠. 그 다음에 다시 엘립스 들어가서 시작, 끝, 높이. 그럼 선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죠? 이 타원 얘는 하나겠지만 여기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잊지 말고 트림 명령어 들어가서 얘를 기준으로 엔터 한번 지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선이 지워져 있는지 안 지워져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명령어도 있지만 일레이즈로 한번 이 엔터 해서 지웠을 때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선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선이 어디라고 했죠? 뒷부분,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MA 엔터, 객체 선택해서 얘는 은선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선을 또 지워줄 건데요. 자녀선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센터선으로부터 그냥 제가 트림으로요. 외곽을 쫙 지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이트 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목깎이 처리 간격이 12라고 돼 있네요. 12. 그래서 필렛 명령어 레디우스 12 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목깎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책에는 15라고 되어 있는데 12로 해주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가 15라고 되어 있다. 그럼 15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예제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들은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선을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라이트 뷰에 16인 선이 뽑혀져 있네요. 그래서 옵셋 들어가서 16. 그래서 외곽선을 이렇게 뽑아주면요. 이렇게 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간격이 또 12인 선. 옵셋 12.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필렛 레디우스를 0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반듯하게 이렇게 편집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반듯하게.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선은 트림으로 절단을 해주겠습니다. 연습이 좀 많이 돼야만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을 완성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외곽선은 완성을 했고요. 이 부분 트림으로요. 여기 기준으로 이 부분들을 절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없죠. 그래서 지워주시고요. 트림으로요. 저는 얘네들을 지워주고 나중에 좀 깔끔하게 정리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요. BR 엔터에서 임의로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정확하게 해라 이건 아니고요. 시험 예제에 맞춰서 임의로 이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시험의 예제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프론트랑 라이트가 완성이 됐고 어디 남았죠? 탑 부분 남았죠? 자, 탑을 잘 해주기 위해서
기준선을 하나 뽑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기준선을 뽑아주는 방법은 여기 외곽선의 끝점을 쭉 뽑아주시고요. 여기 끝점을 쭉 뽑아주시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교차점이 뜹니다. 여기에서 X라인, 내가 각도선을 뽑을 건데 앵글 45도인 선을 이렇게 뽑아줍니다. 교차점 뽑아주시고요. 여기 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 선은 지워도 되고 냅둬도 되고 헷갈리니까 저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차점을 기준으로 뭘 할 거냐, 우리가 타원을 그릴 때 이 교차점이 만나는 지점을 뽑아주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원을 그릴 때 항상 뭐 먼저 한다고 했죠? 중심선을 먼저 뽑아준다고 했죠. 그래서 중심선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45도인 선이 만나는 위치가 여기에서 즉 그대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선을 중심이 만나는 위치가 여기에 중심선이다. MA 엔터, 여기가 중심선. 헷갈리니까 먼저 빨리 바꿔주면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중심선을 뽑았는데 이 탑뷰가 또 어디가 중심이 될까요? 여기 프론트 뷰의 교차점이 또 여기에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탑뷰의 타원이 만나는 교차점, 즉 타원이 여기를 지나가겠네요. 센터점으로. 그죠? 여기를 먼저 이렇게 뽑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은 이제 다 뽑았습니다. 거의 다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끝점, 이 타원이 만나는 끝점이 여기랑 여기 임의의 위치에서 쭉 뽑아줍니다. 쭉 뽑아주시면 여기랑 여기가 타원의 끝점이 되겠죠. 헷갈리시면 이렇게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가 교차점이 만나는 위치가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여기랑 여기. 이제 하다 보면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이라.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생각 안 하고 쭉쭉 뽑을 날이 올 겁니다. 자,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뽑았으면 프론트 뷰의 끝점, 이 원의 끝점 이렇게 뽑으시면요. 지금 제가 타원을 뽑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중심선을 먼저 뽑아야 된다 라고 설명드렸죠. 중심선. 지금 프론트 뷰의 중심선 뽑았죠. 라이트 뷰의 중심선을 갖고 와서 뽑았죠. 그러니까 탑의 중심이 나왔죠. 그 다음 끝점. 타원의 끝점과 끝점 뽑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만나서 끝점이 나왔죠. 그럼 엘립스 만드는 방법으로 끝점 하나, 둘, 셋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탑뷰의 타원의 위치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선을 정리를 해줘야겠죠. 필요 없는 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림 들어가서 나는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다 자르겠다. 이렇게 한 번에 잘라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겠다. 이렇게 써먹으시면 되겠죠. 얘는 레이저로 지우고 이 선도 필요 없게 되겠죠.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탑뷰에 여기까지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이 선 말고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하나가 뭐가 있는데 얘는 뭘까요? 자, 여기 선 헷갈리니까 제가 일레이저로 이렇게 지울게요. 선을 좀 지우니까 좀 선들이 없어지면서 간단해 보이죠? 다시 선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정리하지 않고 너무 많이 있으면 잘 삼각조상법을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서 그려주는 게 좋고요. 자, 여기에 위치가 내가 이 부분을 뽑았는데 여기가 뭘까 봤더니 여기 선이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죠. 이 부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뽑으시면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탑뷰에서 봤을 때는 은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 탑뷰에서 여기를 봤을 때 여기 아래 부분은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은선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어디서 보일까요? 그쵸? 여기에서 보이겠죠? 여기 한 임의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여기 모서리 외곽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탑뷰의 외곽선과 중앙에 있는 선을 다 뽑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중심선을 조금씩 이렇게 나오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LEN 엔터, 델타, 10 혹은 5만큼 주면 여기가 이렇게 삐져나오겠죠. 내가 10을 아까 줬었는데 10은 너무 길게 준 것 같아요. 내가 아까 10을 줬는데 마이너스 10만큼 주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델타 마이너스 5 하게 되면 클릭한 위치가 또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내가 이 부분은 BR 엔터 해서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임의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센터도 델타 내가 5만큼 늘리겠다. 이런 부분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부분이 다 채점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깜빡하고 안 지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탑, 프론트, 라이트 안 그린 부분 없죠? 네, 잘 체크를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선 뽑고 레이아웃으로 하면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그 하는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